정도 추징이 되신 분이 계세요. 이것까지 얘기를 해줬어야 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얘기하셨어야죠.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미 팔아버렸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진짜 조금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저를 만나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전 도와드리는 분인데 저를 세무서로 알아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쉬쉬하시죠. 저질러버리고 오시면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세금 전문 절세미녀 김혜원의 계사입니다. 대부분은 억울해 하시는데 되게 기본적인 건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이미 이제 국세청에서 결정고지가 나버린 이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세금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찜찜함이 남아있다 이러면은 오셔서 좀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안 낸 건 있는지 어떤 거를 좀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담 받으실 수 있죠. 제일 많이 있는 사례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제 비과세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 아파트를 한 채 정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나는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과세 요건이 된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양도세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사실 누더기 세법이에요. 너무 많은 변경이 있었고 거의 누더기처럼 법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라도 놓치면 그냥 뭐 몇 억이잖아요. 우리가 집을 팔면은 몇 억의 차익인데 그게 이제 세금이 부과되냐 안 되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과세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저희 양도세 비과세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셔서 신고를 했다가 3억 정도 추징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미 팔아버렸어 부동산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근데 부동산 분들도 특히나 부동산 관련 세법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거든요. 옛날 거로 그대로 있으시기 때문에 부동산에 아무리 책망을 해도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죠. 책임을 안 져줘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팔기 전에 와서 이거 팔아도 비과세 맞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 팔아야 되는데 상담 수수료 이제 뭐 10만원, 20만원 이렇잖아요. 그거 아끼려다가 그냥 3억이 추징되신 거예요. 이미 매도하고 가계약금 넣고 오시면 저질러 버리고 오시면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고 이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언제 파는지 그리고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략을 짜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사기 전에도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요즘은 부동산을 사는데 뭐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 때도 꼭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 이제 억울하셔도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안 되고 왜냐면 국세청 공무원 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감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눈 감아주고 싶어도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왔고 이게 억울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넘어가 줄 수가 없어요. 전산상으로 다 남아있고 결국에는 공무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때 정확하게 잘 상담받고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결정고지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미리 오셔서 결정고지 하기 전에 오셔서 세금을 신고하시면 어느 정도 절세는 가능하긴 합니다. 자산을 숨긴다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많이들 숨기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도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상속세 같은 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요 10억짜리 부동산 하나만 있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점점 뭐가 자꾸 생겨요. 저기에 뭐 조그만 땅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뭐 조그만 오피스텔도 있고 막 이러면서 점점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무서가 아닌데 그리고 저한테 말씀 주시는 건 다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얘기를 안 하는데 저한테도 쉬쉬하시다 보면은 정확한 상담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객분들 중에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세금계산서 거래나 뭐 이런 것들 했다가 이제 저한테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당장 빨리 이거 돈 주고 이거 빨리 취소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한테도 많이 쉬쉬하시죠. 저를 세무서로 알아가지고 이것까지 얘기를 해줬어야 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이제 몰랐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기하셨어야죠. 전 도와드리는 분인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셔도 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좀 안타깝죠. 왜냐면은 한 푼이라도 아끼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알겠지만 아끼는 것보다 돈이 더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자인데 아직 기장을 할 사이즈는 아니고 그냥 혼자 있고 싶다, 맡기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비용 처리 가능하고 저희가 다 세금 계산서 이제 발행해드리니까 저희 뭐 스케일링 받듯이 정기 검진 받듯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상담 받으시면 엄청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 가이드대로 하시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정기 검진 받듯이 좀 상담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것도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간에 사업으로 더 많이 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뭐 기회비용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가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존의 근로자였을 때처럼 그냥 나라에서 알아서 세금을 정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나 뭐 프리랜서가 되는 순간 세금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날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단 개인 사업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1월과 7월 달에 부가세가 있고요. 5월 달 종합소득세 요거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규모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3월 달에 있거든요. 3월 달이랑 부가세 1월, 7월 이렇게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보자 분들은 아직 세금 뭐 이런 신고도 안 해보셨고 또 사업에 관해서는 아마추어시기 때문에 일단 좀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세금에 대한 상식이나 어떻게 세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감면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 정책 지원금이라던가 그리고 또 대출에 있어서도 이제 저렴한 금리로 이런 창업을 하는 분들 육성을 위한 자금들이 따로 있거든요.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뭐 창업진흥원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대출이나 지원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금 부분에서는 각종 이제 창업에 따른 감면 혜택들이 있거든요. 특히 청년이라고 한다면 청년이 창업하고 최초에 해당이 된다면 더 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사업자 등록 내기 전에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요건을 잘 갖춰서 이런 감면 혜택을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런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세무 대리인을 찾으시면 되겠죠. 네. 뭔가 내가 돈을 번다 그럼 거긴 무조건 세금이 따라 붙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 차익,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돈을 번다 그랬을 때는 꼭 세금을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세후 수익률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세금 내고 다 허리가 휘거든요. 그리고 특히 세금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2025년도에 벌면 다음 연도에 꼭 부과가 돼요.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양도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1년, 2년 뒤에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하면 너무 늦죠. 진짜 조금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저를 만나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문제가 없는지 또 세금 더 줄일 수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또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겁니다. 그 전에 저를 꼭 찾아오셔서 같이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